전 세계인의 식탁에서 사랑받는 동시에 때로는 묘한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음식. 전쟁터의 영웅들에게는 생존의 상징이었고 우리에게는 부대찌개의 필수 요소이자 심지어 인터넷 용어 스팸 메일의 기원이 되기까지 하니 기묘한 존재. 과연 스팸은 어떻게 인류 역사 속 가장 독특하고 파란만장한 아이콘이 되었을까요? 이 작은 통조림 햄이 지닌 놀라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죠. 오늘 우리는 단순한 통조림 햄을 넘어 인류의 가장 암울했던 시대의 생존과 희망을 상징하며 역사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스팸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볼 겁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사실들과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발견하시죠. 스팸의 역사는 단순히 한 식품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과 인간의 필요가 어떻게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제품이 다시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하거든요. 이야기는 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미국은 그야말로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929년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대공황은 경제를 바닥으로 끌어내렸고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죠. 흑백 사진 속 실업자들의 긴 줄과 텅 빈 식료품점 진열대는 당시 사람들의 불안하고 절박했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식량은 부족했고 특히 신선한 육류는 서민들에게는 꿈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냉장시설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였기에 신선한 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미국 미네소타주의 작은 육가공 회사 호멜푸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는 축산 농가에서 돼지고기를 대량으로 공급받고 있었지만 신선육 판매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죠. 남는 부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에게 어떤 제품을 제공해야 할지 막막했던 겁니다. 저렴하면서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영양가 있는 육류 제품이 절실한 때였습니다. 호멜에게는 회사의 생존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끼니가 달린 문제였죠. 호멜의 경영진과 연구원들은 밤낮 없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혁신적인 육류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들은 돼지고기의 어깨 부위와 햄 부위를 적절히 섞어 새로운 형태의 통조림 육류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염장 기술과 통조림 제조 기술을 접목하여 상온에서도 오랫동안 신선도를 유지하며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 했던 것이죠. 이는 단순한 신제품 개발을 넘어 회사의 생존과 수많은 사람의 끼니가 달린 절박한 도전이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호멜은 그들이 꿈꾸던 제품의 원형을 완성하게 됩니다. 네모난 캔에 담긴 짭짤하고 고소한 이 새로운 통조림 고기는 그 자체로 한 줄기 희망과 같았죠. 하지만 아직 이 제품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름을 붙여야 이 새로운 희망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호멜은 사내 공모전을 통해 이 혁신적인 제품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후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운명을 안고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통조림 햄이 어떻게 스팸이라는 이름을 얻고 전 세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게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상상 이상으로 흥미진진할 겁니다. 수많은 고심 끝에 호멜 식품사는 마침내 그들의 혁신적인 통조림 고기에 딱 맞는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스팸이었죠. 이 이름은 양념된 햄, 스파이스드 함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특별한 햄, 스페셜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설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어떤 유래든 간에 이내 글자가 이후 인류의 삶 속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게 될지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1937년 스팸은 그렇게 세상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대공황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던 당시 스팸은 저렴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그리고 무엇보다 보관이 용이한 식량으로 서서히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스팸의 진정한 시험대는 따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를 집어삼킬 거대한 전쟁의 그림자였죠. 1939년 유럽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번져나갔고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하나의 새로운 통조림 고기에 불과했던 스팸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예상치 못한 운명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병력이 동원되고 보급선이 길어지면서 대량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죠. 여기서 스팸의 진가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팸은 상온에서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부피가 작아 운반하기 쉬웠으며 별도의 조리 없이도 바로 섭취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당시 귀한 단백질원이었던 돼지고기를 주재료로 하여 지친 병사들에게 필요한 열량과 영양을 효율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스팸을 전략 식량으로 지정하고 호멜 식품사에 대량 생산을 주문했습니다. 호멜 공장은 24시간 내내 풀가동되며 엄청난 양의 스팸을 쏟아냈고 수많은 스팸 캔들이 수송선을 타고 전 세계의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태평양의 외딴 섬에서부터 유럽의 차가운 전선, 그리고 러시아의 설원까지 스팸은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군, 소련군을 비롯한 연합군 병사들의 주식으로 보급되며 그들의 생명을 지탱했습니다. 차가운 전선의 참호 속에서 혹은 습하고 끈적이는 정글 한가운데서 스팸은 지친 병사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캔 하나만 따면 별도의 조리 없이도 즉시 먹을 수 있었으니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었던 셈이죠. 병사들은 스팸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총검으로 캔을 따서 날 것으로 먹는 것은 기본이고 불을 피울 수 있는 상황에서는 프라이팬에 구워 먹거나 으깨서 빵에 발라 먹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뜨거운 물에 끓여 죽처럼 만들거나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채소와 섞어 가니스트를 만들기도 했죠. 스팸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병사들의 사기를 유지하고 전쟁 수행 능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연합군의 승리에는 수많은 요인이 있었겠지만 스팸이 전장의 병사들에게 제공한 에너지와 희망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스팸이 매일같이 식탁에 오르면서 병사들 사이에서는 스팸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구원의 음식이었지만 매일같이 스팸만을 먹어야 했던 병사들에게 스팸은 곧 지겨움과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스팸이야? 하는 탄식은 전장의 일상적인 풍경이었죠. 어떤 병사들은 스팸을 보급받으면 몰래 버리거나 다른 물건과 교환하기도 했고 스팸을 활용한 농담이나 풍자가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팸이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순간들을 기억하며 깊은 고마움을 느끼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생명을 지탱해준 고마운 존재, 그러나 매일 먹어야 하는 지겨운 음식. 스팸은 그렇게 병사들에게 애증의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전쟁은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스팸은 그 혹독한 시기를 함께하며 전 세계 구석구석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습니다. 수억 개의 스팸캔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스팸은 단순한 통조림 햄을 넘어 전쟁의 상징이자 생존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이처럼 스팸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류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는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스팸은 전후 시대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전 세계인의 문화 속에 독특한 유산으로 남게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흥미로운 전환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쟁이 끝난 후 스팸은 정말 예상치 못한 길을 걷게 됩니다. 혹독한 전장을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온 병사들에게 스팸은 더 이상 생존의 필수품이 아니었죠. 오히려 매일같이 마주해야 했던 지겨움과 고난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팸을 보기도 싫어했고 다시는 입에 대지 않으리라 다짐하기도 했죠. 전쟁의 기억과 함께 스팸을 멀리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하지만 전쟁의 상흔이 깊었던 다른 지역에서는 스팸을 향한 시선이 사뭇 달랐습니다. 특히 미군이 주둔했거나 물자 보급이 어려웠던 나라들에서는 스팸이 여전히 귀한 식량으로 받아들여졌죠. 그들에게 스팸은 굶주림 속에서 생명을 지탱해준 구원의 음식이었고 서구 문명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특별한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단순한 통조림 고기를 넘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텨낸 희망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는 평가 속에서 스팸은 특정 문화권에 깊숙이 뿌리내리며 독특한 유산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스팸은 당시 식량난에 허덕이던 우리 국민들에게 더없이 귀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주었습니다. 서양의 고기 통조림은 귀한 식재료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식문화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특히 스팸을 비롯한 미군 부대 식자재로 끓여낸 부대찌개는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힘든 시대를 살아낸 우리 민족의 애환과 지혜가 담긴 상징적인 음식으로 사랑받게 되었죠. 얼큰하고 푸짐한 국물에 햄과 소시지, 라면 사리까지 곁들여 한데 끓여낸 부대찌개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맛과 정을 놓치지 않으려 했던 우리 선조들의 삶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와이 역시 스팸이 특별한 대접을 받는 지역입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 기지가 대규모로 주둔하면서 스팸이 섬 주민들의 식탁에 오르기 시작했고 곧 하와이안들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식재료가 되었죠. 짭짤하고 고소한 스팸은 밥과 김에 싸먹는 스팸 모습이 같은 간편하면서도 든든한 별미로 재탄생하며 하와이의 독특한 퓨전 음식 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됩니다. 마치 김밥처럼 휴대하기도 좋고 맛도 좋아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메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스팸은 전쟁의 상징이자 특정 지역의 별미로 자리 잡는 듯 했으나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진화하며 전 세계인의 문화 속에 깊이 각인되는 계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영국의 전설적인 코미디 그룹 몬티 파이썬의 스케치 때문이었죠. 1970년대 방영된 몬티 파이썬의 한 코미디 스케치에서 한 식당의 메뉴판은 온통 스팸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주문하는 모든 음식에 스팸이 들어가고 심지어 배경에선 바이킹들이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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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스팸을 외치는 익살스러운 장면이 연출되었죠. 이 과장되고 반복적인 스팸의 등장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코미디 스케치는 훗날 전혀 다른 영역에서 스팸이라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1990년대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광고 메시지, 즉 원치 않는 전자우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이 골치 아픈 현상을 어떻게 부를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몬티 파이썬의 스케치 속 지겹도록 반복되는 스팸을 떠올렸던 겁니다. 끊임없이 나타나 귀찮게 하는 그 통조림처럼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전송되는 불필요한 메시지를 스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전쟁의 한복판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던 통조림 햄이 코미디 스케치 하나로 인해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정보를 지칭하는 세계적인 인터넷 용어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스팸은 이렇게 단순한 식료품을 넘어 인류의 역사와 문화, 심지어 언어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팸은 이제 우리의 식탁뿐 아니라 디지털 세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